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평소 일요일보다 움직이는 차량이 적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막힘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잠시 서행하는 모습인데요. 주요 구간 도로공사 CCTV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 차량이 몰리면서 현재는 정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 왼쪽의 목포 방향과 비교해서 오른쪽 서울 방향으로는 차가 많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인천 방향으로 차량이 많았으나 지금은 소통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 3시간 20분, 대구에서 서울 3시간 30분, 대전에서 서울 1시간 40분이 걸릴 걸로 도로공사는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경 차량 대부분이 어제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차량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 예상 이동량은 355만 대고 이 가운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이미 196만 대가 이동을 마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수치를 제외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54만 대가 이동해 작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508만 대보다 약 10% 정도 이동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엔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도 저녁이 되면서 점차 풀릴 걸로 보이는데요. 차가 많지 않다고 과속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요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추석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요 범죄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700여 건으로 지난해 연휴 기간과 비교해서 1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60여 건에서 올해는 330여 건으로 28.5%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하루 평균 6.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50명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 자체가 연휴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47명은 국내 발생 환자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6명, 경기에서 14명 확진됐고 인천과 부산에서 5명씩, 경북에서 3명, 대전 2명, 그리고 충북과 울산에서 1명씩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도 부천시 차오름 요양원에서 입소자 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양평군에서도 건설업 근로자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등 7명이 감염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병원과 사업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5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 자체가 줄어든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어제 진단검사 건수는 6,486건으로 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도 소폭 감소세긴 하지만 여전히 18%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최대 잠복 기간 14일을 고려하면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연휴가 끝난 뒤인 1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흥주점과 방문 판매 등 고위험 시설 11개 종의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연휴 기간에만 누적 확진자가 42명에 이르렀습니다. 집단 감염에 더해 감염 경로가 모호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강의원과 관련해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부 병동이 집단 격리된 온종합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고 나머지 확진자 3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이로써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2명, 지난달 30일 6명, 1일 18명에 이어 다음 날부터 각각 8명, 5명, 5명이 확진됐습니다. 42명 중 9명은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 관련 확진자, 9명은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로 목욕탕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린코아 목욕탕과 평강의원과 관련해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연휴 기간 부산 확진자의 14%가 감염 경로가 모호한 사례입니다. 3차 대유행이 될지 추석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지는 며칠 더 저희가 감염 추이들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현재도 감염 불명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염 불명 사례라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석 이후에도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 만덕동 일대 유치원 초, 중, 고교에 대해 내일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대전의 60대 부부가 추석을 앞둔 지난달 중순 가족 모임을 하고 벌초하러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포함해서 대전과 울산, 충남, 공주 등 곳곳에서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시 문화동의 60대 남성. 밤사이 이 남성의 60대 부인도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우한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달 중순 제주도를 방문한 데 이어 울산으로 이동해 울산에 사는 남편의 여동생 가족과 모임도 했는데 이 모임에 참석했던 40대 여성 등 3명도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모임을 감염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같이 있던 분이 어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울산 쪽에서 감염이 되지 않은가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감염은 충남 공주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벌초를 위해 공주를 찾았다가 80대와 90대의 장인 장모를 만났는데 이들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전의 60대 부부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자들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최초 감염자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감염자들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는데 이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0월 4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또 이동하시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걱정하였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며 연휴 기간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여행객이 많았던 강원도와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 요원을 배치하고 발열 검사와 진단 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여행지, 선별진료소 등 수많은 현장에서 연휴 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애쓰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나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10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치거나 불편을 겪고 있고 생업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방역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지을 것이기에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나 운동 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7.7%로 낮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이외의 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단 재유행 시에는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을 위해 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며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행사의 취소, 연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축제나 공연 등 현장 행사는 행사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비대면 운영을 검토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서민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번 명절의 풍속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이번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내신 부모님들과 찾아가고 싶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로나마 안부를 전하는 자제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역당국자로서 죄송스러우면서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석 특별 방역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연휴 기간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공휴일인 한글날이 낀 이번 주말의 연휴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에 따라 확실한 진정세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주말까지 조금만 더 긴장하고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국민들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내가 최종적인 방역 책임자라는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중대본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수치만 봤을 때 이 방역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이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했고요. 연휴 첫날을 제외하고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 조용한 전파, 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숫자가 줄어든 게 명절 연휴 기간 검사 기관들도 쉬는 곳이 많은 데다 사람들도 연휴 기간 검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검사량이 줄어든 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주 중반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이 코로나19 유행의 기폭제가 될지 잘 억제된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또 한글날과 연결된 3일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10월 중순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로 억제될 건지 아니면 세 자릿수로 급증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으로 이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11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이 행정 명령은요. 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지자체 장이 필요한 기간 내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이 보건용 마스크,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하고요.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이 망사형 마스크나 그리고 또 밸브형 마스크 같은 경우 이게 날숨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또 스카프 같은 걸로 이 얼굴을 가리는 이런 형태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예. 또 다만 이 과태료를 또 부과되지 않는 부과 대상에서 만 14세 미만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는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상식선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올 1월 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장기화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오래 해왔거든요. 사실 이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 이 코로나19 치명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언제까지 모든 국민이 거리두기를 해가며 이 사회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할까라는데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중환자 치료 역량을 늘리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코로나19 중환자를 갖다 200명 볼 수 있는 지금 역량을 400명 또 800명 이렇게 볼 정도로 역량을 키우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을 때 발생하는 중환자 다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이 백신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높이기보다는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이 소위 집단 면역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집단 면역을 갖고 시도를 했지만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인명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이 방역 당국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집단 면역 대책이 아닌 신속한 진단 검사 그리고 추적 조사, 격리를 비롯해 입원 치료라는 적극 개입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근거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걸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치명률이 낮다는 젊은 층도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남성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심장 관련 합병증이 생겼다라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근거로는요. 고령층에서 이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이 기저질환자도 또한 매우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 집단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예.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집단 면역을 키우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 치명률이요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네. 여전히 인플루엔자, 이 독감보다도 감염력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선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현재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방역 정책에 대한 기조는 상황이 변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과학적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집단 면역이든 적극적인 개입이든 분명한 거는요. 이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지난 3월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병원은 취약한 시설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대비가 좀 잘 안 된 걸로 보이나요? 일단 이제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이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누적 45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적인 감염 사례가 3월에 발생한 이후로 방역 당국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분들은 검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뒤에 입원 조치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의료진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인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정컨대 이들 요양시설, 정신병원 같은 경우 면역액이 찾아오는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인에 의해서 내부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것 아닌지 확인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방역 지침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역 지침에 미비점이 있었던 건지는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이 무증상 감염이 30에서 40%에 달하기 때문에 100% 방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상태가 나아졌다며 앞으로 며칠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대통령이 위험을 벗어났다고 말하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에 인공호흡기를 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에 왔을 때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starting to feel good. You don't know over the next period of a few days. I guess that's the real test. So we'll be seeing what happens over those next couple of days. 함께 확진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곧 유세 일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o note the president's been fever-free for over 24 hours. We remain cautiously optimistic. 하지만 위험을 벗어났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확진 뒤 7일에서 10일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치료는 닷새 일정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그 사이 대통령 상태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쓴 적이 있냐는 질문에 주치의는 지금 쓰고 있지 않다고만 할 뿐 호흡기를 쓴 적이 있는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He's not on oxygen right now. That's right.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CNN 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하루 전 호흡곤란 등으로 산소호흡기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앞으로 이틀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안에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와 관련된 협의가 막바지에 와 있다며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인 상태로 이달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완화 협의는 일단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를 한정해 입국을 허용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할 것이라며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일본 방문에 한정해 재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이 재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 등 최근의 현안 등을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돼 10월 말까지 3주간 실시됩니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논란 등 최근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을 사살하라고 지시했다며 청문회 카드도 꺼냈습니다.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수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생 국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감 기간 내 공수처 설치, 상법 등 경제 3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는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요 상임위 국감 일정마저 축소된 상황,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실종 국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가 요트 구매차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다며 외교장관은 가족에게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 가족이 한 행위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착용하기 편하고 기능성까지 더한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도 올 들어 매달 100건 이상 쏟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한시도 얼굴에서 뗄 수 없는 마스크는 이들에게 큰 고역입니다. 마스크가 두껍다 보니까 숨쉬기가 힘들고요. 오래 쓰고 있다 보면 두통도 발생을 하고 한여름에는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전자식 마스크입니다. 내부에 달린 초소형 팬이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 편하게 호흡하도록 도와줍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마스크도 특허 출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굴 크기에 맞춰 끈 길이를 조절하면 착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끈 조절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밀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누설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고 차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은 1,129건으로 지난해 전체 출원 건수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마스크 내부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거나 사용자의 날숨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첨단 기술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으로 마스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하고 융합된 마스크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비말 차단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과 결합한 건강용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동영상 중계를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팔기도 하는 신종 유통망인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유통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든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는 한 전통시장. 이 시장의 점포 30여 개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썰렁한 시장의 한쪽 건어물 판매점에서 온라인 방송이 시작됩니다. 황태를 판매합니다. 무침이 넘어가네요 지금. 맞아요. 이거 사실 밥도둑이잖아요. 상품의 특징은 물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일단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인제군인 월암이라는 데서 나온 헛개 열매입니다. 순수한 국산이죠. 손님 입장에선 직접 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상인들 입장에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수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새 진짜 무척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조금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점에 전국 전통시장 50여 곳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제품 판매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방송 쪽에 본격적으로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라이브 커머스의 안착을 위해선 전통시장별로 수시로 자체 방송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방송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팔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7도가량이나 낮아지겠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강원 영동과 서해안 지역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등 내륙 지역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산간 지역에선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